네, 먼저 중간고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컨피던스 인터벌 얘기를 했고요. 그 여기 끝에 보면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쭉 풀어서 유튜브에 올렸고요. 여기 샘플링하고 프로바빌리티에도 엑서사이즈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디스크립트 스태티스틱스는 제가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중간고사는 요 하이퍼시스 테스팅까지입니다. 요번 주에 하이퍼시스 테스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때 공학용 계산기나 일반 계산기는 사용 가능하고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제가 안 준다고 그랬고요. 그 cumulative 펑션 CDF, F를 이용을 해서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A4 용지 한 장당 한 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팅 시트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 써서 한 장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시험은 원래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시간에 빈 강의실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실을 찾아봤는데 이 시간에 빈 강의실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시험 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에 제가 3시간을 예약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거 있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관 B130이고요. 3시간을 예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앞에 2시간을 하든 뒤에 2시간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안하고 2안하고 5시, 그러니까 1안은 5시에 할 건지 2안은 6시에 할 건지 그걸 투표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이고요. 자, 오후 5시에 하는 게 좋겠다. 손 들어. 7명이네. 오후 6시 하는 게 좋겠다. 예, 오후 6시가 더 많네요. 6시로 하겠습니다. 출석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험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없게요? 나한테 이메일이 왔었는데, 네, 예, 와서 시험을 봐. 내 사무실에서. 미리 수업 시간에 와서. 예,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예. 아,
그래서 제가 요 챕터 5, 6, 7의 끝에 엑서사이즈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챗GPT를 주로 사용해서 제가 문제를 제너레이트를 했는데 보니까 너무 스탠다드한 문제들만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non 스탠다드한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4에도 있습니다. Chapter 4, 5, 6, 7, 4, 5, 6, 7에 뒤에 보면 엑서사이즈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엑서사이즈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엑서사이즈 만들어 놨고, 여기도 엑서사이즈 만들어 놨고, 요거의 많은 부분은 제가 컨피던스 인터벌의 엑서사이즈 부분은 많은 부분 제가 풀어서 제가 지난주에 1시간 휴일이었죠. 그거 대체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예. 제가 웬만큼은 봤는데 문제가 너무 스탠다드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넌 스탠다드하게 좀 문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베리에이션이 뭐 스탠다드한 문제도 내야겠죠. 스탠다드한 문제도 낼 거니까 여기에 뒤에 있는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에 하려고 하는 건 하이퍼시스 테스팅이에요. 하이퍼시스 테스팅은 제가 보기에는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그러면 데이터로부터 세타의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로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숫자 하나를 주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리즈너블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리즈너블한 인터벌을 구성을 해서 파라메타가 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 되도록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 confidence, 예를 들어서 95%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그러면 그 인터벌을 건설을 했는데 그 인터벌에 true 파라메터가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인터벌을 건설하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컨피던스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벌을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제너레이트를 하면 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100개 정도를 제너레이트 하면 한 95% 정도의 레이스로 트루 파라메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내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트루 파라메타가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컨피던스 인터벌이 파라메타를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게 아니고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그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핸드폰을 여러분이 하나 샀으면 그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하던가 작동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전화기를 만드는 그 공정의 프로세스가 95%의 컨피던스가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그 공장에서 나오는 핸드폰은 대부분의 경우에 워킹을 잘 하겠지만은 약 한 5% 정도의 에러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나 구입을 하면 그 핸드폰은 고장이 났거나 고장이 안 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컨피던스 인터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약간 비틀어서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뮤라고 해보죠. 어, 무평균이 얼마다 하는 것과 무평균이 얼마가 아니다 하는 거, 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뮤가 뮤제로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뮤가 뮤제로가 아닌 게 맞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 H0하고 HA가 혹은 H1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null hypothesis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그래요. 요 null하고 alternative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제가 많이 드는 이그젠플인데 이거 좀 오제이 심슨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오제이 심슨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있네. 어떻게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제이 심슨이? 네, 아내를 주셨나? 네, 장갑, 네, 재판을 네, 끝내면 좀잘 들어서 네. 형을 안 받았다. 아, 되게 많이 하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저가 저기 90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보면은 미식축구를 매주 제가 그때 미식축구를 좋아해서 매주 보는데 해설자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선수 시절 때는 레전드급이었고 그래서 메이저 저가 이제 그 축구 볼 때는 메이저 방송사에서 설명할 때 해설자로 주로 나왔고요. 영화도 여러 편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근데 음, 이 사람이 와이프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그 현장이었나 좌우지간 경찰한테 그 고속도로에서 쫓기는 게 TV 라이브로 생중계가 됐어요. 한 두세 시간 동안 쫓기는 게. 그래가지고, 조금 얘기를 조금 하면, 그 사람이 그때 몰던 차가
포드 브롱커스라는 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 이후로 포드 브롱커스가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다시 이제 브롱코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화려한 아까 얘기했듯이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돈을 엄청 쏟아부었죠.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스토리가 맞죠. 예. 그 다음 스토리도 아나? 몰라? 오케이. 그게 형사사건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 집안의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져 가지고 엄청난 돈을 배상을 하고 이 사람은 거지가 됐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형사소송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무죄가 났습니다. 민사소송이 이제 와이프 가족들이 걸어가지고 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형사소송은 여러분이 뉴스에 많이 보는 스토리들이에요. 뭐냐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벌을 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무죄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판관이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거나 지면 이기면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지면은 깜빵에 갑니다. 예? 형사소송은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재판을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기면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지면 감옥에 안 갑니다. 이거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재판 결과가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누구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 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은 이겼냐 졌냐 그게 명확하게 딱 갈리는데 민사소송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제이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에서 이겨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은 가지 않았지만은 민사소송에서 져가지고 돈을 왕창 물어내서 저가 알기로는 개인 파산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파산 가고 뭐 그다음에 뭐 라스베가스 어떤 호텔에서 뭐 훔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사소송을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죠. 원고는 잠깐 무슨 거지? 검사죠, 검사.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하겠죠. 피고고.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기본 가정이 뭐냐면 피고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하고 원고가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 피고가 죄를 졌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증거가 차고 넘쳐야 유죄를 때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진 거,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진 것 같기는 한데 그 증거가 좀 어딘가 뭐 아닌 것 같은 구석이 있으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면 무죄를 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H0가 피고에 해당되고 HA가 원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테스팅 하이퍼시스에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하거든, 두 가지 초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H0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H alternative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봅니다. 데이터가 이제 증거죠. 데이터를 봐서 그게 H0가 얘기하는 게 맞은지 HA가 얘기하는 게 더 make sense 한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H0가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게 명확할 때만 HA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죠. 예, 그게 기본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null hypothesis하고 alternative hypothesis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H0를 선택하든가 HA를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뭐를 보고 선택을 하냐? 데이터를 보고 선택을 해요. 데이터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alternative를 strong하게 indicate 한다고 그럴 거면 그 경우에 alternative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을 하는데 원테일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투테일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래서 alternative가 이렇게 되면 원테일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테일 테스트예요. 좀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왜 이걸 원테일이라고 그러고 투테일이라고 그러는지. 용어를 좀 했죠.
먼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그 얘기를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X바라고 그러면 티피컬하게 평균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로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죠. 그러면 요거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노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ignificance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알파라고 부릅니다. 요거하고 confidence 레벨하고 이름을 혼용해서 쓰는데 confidence 레벨은 뭐 예를 들어서 95%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significance 레벨은 5%입니다. significance 레벨 알파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기가 99%면 confidence 레벨이 99%면 여기가 1%고요. 90%면 여기가 10%예요. 그래서 테스팅에서는 보통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해서 confidence 레벨의 컴플리먼트에 해당돼요. p-value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two-sided 혹은 less 혹은 greate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 alternative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alternative가 작은 놈을 서포트하는 경우에는 less라고 부르고요. 큰 놈을 alternative가 큰 놈을 서포트하는 경우는 greater라고 그러고 다른 거를 서포트하는 경우에는 two-sided라고 그래요. 요거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저기 그 패키지 사용할 때 이 선택을 할 때 two-sided든지 less인지 greater인지 그걸 선택을 할 때 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원 샘플 테스트, 투 샘플, 페어드 샘플 그 개념이 있는데 원 샘플이라는 건 샘플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거 원 샘플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투 샘플이라고 그러면은 데이터 하나는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가져오고 다른 데이터는 다른 파퓰레이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투 샘플이라고 그러고 before and after처럼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건 paired sample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sampling distribution이 normal이면 G 테스트라고 그러고요. sampling distribution이 T면 T 테스트, sampling distribution이 F면 F 테스트, chi-square면 chi-square 테스트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가 있으면 그게 two-sided든지 아니면 less인지 greater든지 그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원 샘플인지 투 샘플인지 아니면 페어드 샘플인지 그 다음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G인지 T인지 F인지 chi-square인지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한번 이그잼플을 하나 풀어보죠. 오케이.
뮤가 50이라는 것과 뮤가 50이 아니라는 거, 두 개, 그러니까 H0은 뮤가 50이고요. H1은 뮤가 50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샘플을 한 500개를 받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500개 데이터에 대해서 X바가 48이고 S가 20.3이라고 그래 보죠. 네, 그리고 알파는 5%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5% confidence 레벨로. 오케이. 자, 그러면 X바를 계산했고요. 뮤제로, 뮤제로는 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가 뮤제로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요거는 표준정구 분포일 거예요. 만약에 H0이 true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H0, 그러니까 P고가 무제라고 그러면 이게 스탠다드 노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죠. 자, 이게 G넘버를 계산을 한 건데, G스코어를 계산을 한 건데, H0이 true라고 그랬을 때 G스코어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띄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잘 생각을 해보죠.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뮤가 50이 아닐 개연성하고 내가 여기 있을 때 데이터가 G스코어가 A하고 B하고 뭐가 얼터네이티브를 더 서포트 할까요? 그러니까 얼터네이티브가 true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검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P고가 H0가 true라고 그러면 G스코어의 대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얘를 봤더니 이 G스코어가 센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0이 true라는 거가 make sense 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G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이쪽에 떨어지거나 이쪽에 떨어지면 H0가 그러니까 뮤가 50이라는 게 그럴싸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 제일 그럴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G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 2.5%, 여기 2.5%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요. 여기가 1.96이에요. 그래서 G스코어를 계산을 했더니 여기에 떨어지거나 여기에 떨어지면 우리가 H0이 true라고 그러면 대부분 G스코어가 이쪽에 떨어질 텐데 굉장히 익스트림한 G스코어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H0을 선택하지 않고 H1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피컬한 프로세스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H0이 true일 때 티피컬한 그 G스코어가 어디에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critical reg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G스코어를 계산했을 때 critical region에 떨어지면 우리가 null을 선택하지 않고 alternative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뮤가 50이 null이고요. 그래서 뮤가 50이라는 거를 파악하고 샘플로부터 요걸 계산을 했고, 스태티스틱이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스태티스틱을 이용을 해서 p-value라는 걸 계산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이 숫자가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하냐 하면 이거거나 이거보다 월스한 밸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요. 널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더 월스하죠. 이게 월스해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p-밸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드상 보면 지금 요걸 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얼마인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을 계산을 해서 더해 줘야 돼요. 그래서 p-value 요 계산된 숫자를 절대값을 취하고요. 절대값을 취해서 표준 정규 분포의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을 해요. 그 얘기는 요 면적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더블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p-value가 되고요. 그래서 알파가 5%라고 하면은 컨피던스 레벨 입장에서는 95%예요. 그래서 p-value가 알파보다 작으면 우리가 H1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p-value가 알파보다 크면 제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numpy를 사용했을 거고요. 그림도 했을 거고요. 스탯을 사용했군요. 요 플롯 G 스태티스틱이라는 게 저 위에 여기에
여기에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야 돼요. 메모리에 잡아줘야 됩니다. 그 함수를.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걸 여기 여러 가지 함수를 정의를 해놨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스태티스틱은 마이너스 2.2030이에요. 그리고 p-value는 그래서 6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여기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2030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96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 왼쪽에 있어요. 어찌됐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계산을 해요. 그 면적이 얼마냐면 2.75%네요. 그러니까 5% 이하죠. 그죠? 5% 이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G스코어가 요게 G스코어인데 요 G스코어가 보통은 G스코어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쪽 끝단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xtraordinary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H0을 reject 하는 겁니다. H0을 reject 한다는 거는 H1을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이제 검사가 증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증거가 뭐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2030이라는 증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피고가 무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런 숫자 혹은 그거보다 월스한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걸 쫙 계산을 해봤더니 2.75 2%, 3%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95%의 확률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 거예요. 5% 이하니까. 그러니까 피고가 무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증거 검사가 제시한 증거 혹은 그것보다 더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2.75%라는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익셉셔널한 케이스고 피고가 무죄라는 거를 서포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태티스틱이 증거고요. 요 p-value라는 거는 요 검사가 제시한 증거 혹은 그거보다 더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널 상황 속에서 제너레이트 될 확률이에요. 그러면 널 상황 속에서 피고한테 이런 증거 혹은 그거보다 더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significance level 5%보다 적기 때문에 판사가 생각하기를 이거 지금
증거가 차고 넘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H0을 리젝트 한다고 불러요. H1을 선택을 하는 거를 통계하시는 분들은 H0을 리젝트 한다고 불러요. 네? 여기서 조금 숫자를 바꿔보죠. X바가 49라고 그래볼게요. 48이 아니고 49라고 그래볼게요. 네? 그러니까 샘플은 500개고요. X바가 49예요. 48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면 요거 혹은 그거보다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27%예요. 그러면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제시된 증거는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되지만 아니 무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 증거 혹은 그거보다 더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27%라는 거.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NOT을 선택을 하는데 통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fail to reject라고 그러는 거예요. fail to reject H-NOT이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직 불충분해서 H-NOT을 reject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H-NOT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원사이드 케이스인데 투사이드 케이스인데 원사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 단지 요것만 바뀐 거예요. 요것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주장하기를 뮤가 50보다 작다고 주장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코드 돌려서 그때 오케이. 지금 뮤가 H1이 뮤가 50보다 작다는 케이스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50을 뮤낫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x바 마이너스 뮤낫 오버 s 스퀘어 루트 n 계산했더니 그때 여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죠. H-NOT이 true라고 그러면 G스코어는 이쪽에 생겨요. 요게 true라고 그러면 G스코어가 어디에 생기냐 생각을 해보면 요게 50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50이고 요거는 typically 50보다 작아요. 50보다 작아요. 5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true 뮤가 50보다 작으면 x바도 5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H1이 true라고 그러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쪽에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p-value 계산을 할 적에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여기만 계산합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는 스태티스틱을 계산했더니 여기가 나왔거든요. 투 사이드일 때는 p-value를 계산할 때 요 두 개를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 계산해서 두 배를 쳤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alternative가 뮤가 5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true라고 그러면 x바가 50보다 작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가 이쪽에 g 밸류가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뮤 제로를 굉장히 스트롱하게 서포트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이 요 p 밸류가 이쪽에만 생겨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아까랑 비교해 보면 아까는 여기에다 절대값을 취했고요. 아까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가 p-value가 요 스태티스틱의 절대값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바이벌 펑션이 들어갔고요. 이게 더블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다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스태티스틱의 절대값 안 쳤어요. 그 다음에 CDF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여기 양쪽을 계산해서 두 개의 면적을 더했거든요. 그래서 p-value가 지금 거에 더블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가 스태티스틱이 한 2.2 정도 나오게 해보죠. 그러려면은 48이 아니고 52가 되면 돼요. x바가 52인 케이스를 보죠. 그러니까 뮤가 5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하고 뮤가 50보다 작다는 경우 때 x바가 52면 이거를 서포트하죠. 이거는 서포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보면 g 값이 여기 나왔어요. g 스코어가. 그러면 요게 true라고 그러면 이쪽에 생기거든요. 여기 크리티컬 리전이 이쪽에 생겨요. 여기 5%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G스코어가 여기 생기고, 그러면 크리티컬 리즈, 이거를 서포트할 개연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즌이 이쪽 한쪽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뮤가 50이냐, 뮤가 50보다 작느냐,
할 적에 x바가 52면은 h1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파가 지금 p 값이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h1을 리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1을 선택을 해요. 만약에 49라고 그러면 여기거든요. 스태티스틱이 마이너스 1.1015예요. 이거 면적은 한쪽만 생겨요. 레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레스거든요. 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도 레스 영역에만 생겨요. 그렇지만 요 면적을 계산했더니 14%예요. 그러니까 알파보다 커요.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H0을 리젝트 할 수가 없습니다. 알파보다 적어야 돼요. P-밸류가. P-밸류가 알파보다 적어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돼야만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가 증거를 차고 넘치게 제시할 때만 검사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예를 들어서 48.5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지금 요 P 값이 간당간당하게 알파 값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H0인가요? H1인가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테스팅은 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지금 P를 계산했더니 4.9%예요. 알파는 5%를 사용을 합니다. 티피컬리.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95%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에서 5%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알파 P-밸류가 알파보다 작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H0가 true라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지금 피고한테 불리할 텐데 그거보다 더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은 그거보다 같거나 그거보다 더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은 4.9%라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H0가 true라고 그러면 굉장히 나오기 힘든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H0를 선택 안 하고 H1을 선택을 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사가 제너레이트한 증거가 피고한테 불리한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가 무죄라고 생각했을 때 검사가
제너레이트한 증거 혹은 그거보다 더 원고한테 불리한,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4.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굉장히 그 피고가 무죄라는 거에 반하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값이 작으면 그 P값이 작으면 H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H1. 그렇지 않고 P값이 크면 H0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알파를 기준으로.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지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G분포인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T분포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F분포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카이스퀘어 분포로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바꿔보죠. 아주 바꿔보죠. 예를 들어서 H 낫이 시그마가 3.7이다. 그 다음에 H 낫은 H1은 시그마가 3.7보다 크다고 그러죠.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봤고요. 그래서 S 스퀘어를 계산을 하고 3.7을 시그마 제로라고 그랬대요. 이렇게 하면 H-낫이 true라고 그러면 이거는 chi-square 디그리 n-1이에요. 그러면 chi-square 분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테스팅을 할 때 크리티컬 리전을 알파가 5%라고 그랬을 때 여기가 5%가 되도록 크리티컬 리전을 만드는 걸 A라고 그러고 여기를 5% 하는 크리티컬 리전을 만드는 걸 B라고 그러고 여기 2.5% 여기 2.5% 크리티컬 리전을 그린 겁니다. 이걸 C라고 그랬죠. 예. 크리티컬 리전이 어디가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지금 이 경우에 자 A, B, C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크리티컬 리전이 오른쪽에 있고요. B는 왼쪽에 있고 C는 왼쪽 오른쪽에 균일하게 2.5%씩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경우에 크리티컬 리전이 어디에 있을까 투표를 해 봅시다. A, B, C 하나만 선택을 해 주세요. 자, A다. 그냥 찍으서 모르면 찍으면 돼요. 자, A다. B다. B가 2명. C다. 둘, 넷,
6, 7. 나머지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H1이 true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시그마가 3.7보다 크다는 거죠. 시그마 제로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S 스퀘어도 3.7 스퀘어보다 크겠죠. S라는 게 결국 시그마를 시그마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가 3.7이면 S 스퀘어도 티피컬리 3.7 스퀘어보다 클 거예요. 그 얘기는 요게 큰 숫자가 요 스태티스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맞았네. 한 명도 선택하지 않은.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얼터네이티브가 3.7보다 크다고 그래보죠. 3.7보다 커요. 그러면 S가 3.7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아까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 같은데. H1이 true라고 그러면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 S도 시그마 제로보다 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S 오버 시그마의 스퀘어의 n-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띄고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다는 거죠. 이건데 아까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다시 봅시다.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H0가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고요. H1이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테스팅이 S 스퀘어 n-1 시그마 스퀘어니까 시그마 제로 스퀘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보다 작으면 S가 S 제로보다 지금 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H1이 true면은 어디에 스태티스틱이 만들어지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H1이 true라고 그러면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보다 작을 거고요. 그럼 S가 S 제로보다 작을 거고, 그러면 S 오버 시그마 스퀘어가 1보다 작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게 맞는 거죠. 요게 크리티컬. 이해되셨나?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테스팅할 적에 요것만 이해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상황에 따라서 G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고 카이스퀘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크리티컬 리전이 어디에 생기느냐 그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예, 좀 더 복잡한 걸 해볼게요. 오케이. H0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다고 그러고요. 얼터네이티브는 시그마 1이 크다고, 시그마 1이 크다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거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X에서 샘플링을 해서 X, 요걸 계산을 하고요. 요걸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투 샘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샘플이 x1부터 xn, y1부터 yn 이렇게 해서 여기서 xbar을 계산하고 xbar을 계산을 하고 sx 스퀘어 ybar 계산하고 sy 스퀘어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S1 시그마 X SX 스퀘어 n-1 이렇게 하면 여기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1이죠. 이거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고 만약에 널이 H0이 지금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스태티스틱이에요. 이게 스태티스틱. 그러면 자, 이게 스태티스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H0은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같다는 거고, 그래서 H1은 시그마 X보다 시그마 Y가 크다고 해보죠. 그러면 널 상황 속에서 이거는 fn1-n 이렇게 돼요. f 분포예요. 자, 그러면 f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5% 1번 크리티컬 리즌입니다. 여기가 5% 2번 여기 2.5% 여기 2.5% 3번. 네? 그러니까 이게 투사이드인지 아니면 레스인지 그레이터인지 이게 투사이드고요. 이게 레스라고 불러야 돼. 아니 레스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이건 그레이터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테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리티컬 리전이 다르게 나옵니다.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어느 건지. 자,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작은 얼터네이티브인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경우에 sx하고 sy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클까요? sx가 크다. sy가 크다. sy가 더 크겠죠? 그죠? 그러면 sx 오버 sy 이거는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예 작다 작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h1이 true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티컬 리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딘가 1번 1번 한명 2번 두 번 들어 이거는 2번 손 들어봐 둘, 넷, 다섯 3번 자신이 없나 예, 예, 2번이 답입니다. 2번. 그러니까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만들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나오겠죠. 어떤 숫자가. 그죠? 그러면 null 상황에서 언더 null 상황에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어떤 분포를 따를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G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고 카이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테스팅을 하는데 크리티컬 리전이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크리티컬 리전이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이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생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이 어디에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p-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 요 세 가지인데 하는 방법은 뭐냐면 H1이 true라고 그랬을 때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에 생기는지 2에 생기는지 3에 생기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이 그러니까 H1이 뭐냐에 따라서 크리티컬 리전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1번이다 혹은 2번이다 혹은 3번이다 그게 판단이 쓰면 그걸 이용을 해서 p-밸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p-밸류를 계산을 하면 이제 p-밸류가 알파 값보다 이제 작으면 h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테스팅하는 게 투사이드인지 아니면 레스인지 그레이터인지 그거에 따라서 크리티컬 리전이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어느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 리전이 결정이 될 거고, 크리티컬 리전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p-밸류를 계산할 때 그 계산 방법이 달라져요. 왼쪽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만 계산할 수도 있고, 양쪽 다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밸류를 계산을 할 때 어떤 형태의 크리티컬 리전에 따라서 p-밸류를 계산할 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p-밸류가 계산이 되고, p-밸류가 계산이 되면 이제 그 p-밸류를 알파 값하고 비교를 해서 그 p 값하고 알파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H0를 선택할지 H1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얘기한 거는 이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우리 테스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크리티컬 리전이 어디에 생길 건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네, 그 개념만 이해하면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동일한 계산이에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제 뮤제로를 50이라고 그럴게요. 뮤제로를 50이라고 그럴 거고요. 그러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크리티컬 리전이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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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H1이 true라고 그래보죠. H1이 true면 뮤가 뮤제로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 X바가 뮤제로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X바 빼기 뮤 제로 오버 S 스퀘어 루트 N. 이게 큰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일까요? 이게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 큰 숫자겠죠. 그 얘기는 크리티컬 리전이 6이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크리티컬 리전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p-밸류 계산할 적에 면적을 요 부분만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바가 52고 뮤가 50이고 s가 20.3이고 스퀘어 루트 5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숫자가 어딘가 찍히겠죠? 스태티스틱이라고 해요.
이게 어딘가 찍힐 거예요. 이게 어딘가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p-value는 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p-value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 서바이벌 펑션으로 계산하면 되죠. stat norm 서바이벌 펑션. 자, 여기 statistic. 코드로 봅시다. 그레이트하고 뮤가 50 그래서 지금 이게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스태티스틱이 계산이 됐으면 그래서 p-value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stat norm 이게 표준정규 보고요. 거기에 survival 펑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survival 펑션의 statistic. 그래서 p-value 계산을 했고요. 알파 값에 따라서 h1을 선택할든지 h0를 선택할든지. 그러니까 이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하는 p-value는 요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계산을 했더니 1%대예요. 그러니까 5%보다 작죠? 그 얘기는 alternative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value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스텝은 이거예요. 내가 p-value를 계산하는데 세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초이스 중에서 어느 거를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리전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양쪽이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로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면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alternative가 true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alternate가 true일 경우에 스태티스틱이 어디서 제너레이트 될 개연성이 높으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제너레이트 될 개연성이 높으면 왼쪽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제너레이트 될 개연성이 높으면 오른쪽 면적을 계산해야 되고 양쪽에서 발생할 것 같으면 양쪽 면적을 다 계산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들이에요. 오케이. 요 이그젠플을 한번 해보죠. 오케이.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unemployment rate이 8%하고 8%가 아니라는 거를 테스팅한다고 그래보죠.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걸 테스팅 한다고. 8%. P가 P0냐? P0가 아니냐? P0는 8%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P 햇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자, 스태티스틱은 P 햇 P0 P0 빼기 P0 이렇게 되겠죠. H 나타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컨피던스 인터벌 할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컨피던스 인터벌 할 적에는. 근데 여기서는 널 상황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널 상황에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G로 근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크리티컬 리전이 왼쪽에 생기는지 오른쪽에 생기는지 양쪽에 생기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H1이 true라고 그러면 P가 P0랑 다를 거고요. 그러면 P 햇하고 P0가 빼기가 0이 아닐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적절히 증폭한 요거는 이쪽에 생기거나 이쪽에 생기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 요거의 크리티컬 리전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p-밸류를 계산을 할 적에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스태티스틱으로부터 우리가 왼쪽 테일을 계산할지 아니면 오른쪽 테일을 계산할지 양쪽 테일을 계산할지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양쪽 테일을 계산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P 햇이 P는 8%고 지금 N은 200개를 선택을 했고 P 햇은 200명을 샘플링을 했는데 그 중에 unemployment 된 사람이 22명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계산 잘못했는데 여기 P가 들어가야 되는데 P햇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계산 잘못했네요. 이 컨피던스 인터벌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놨네. 여기가 여기 P 햇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P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P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컨피던스 인터벌 할 땐 여기 햇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널 상황 속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P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1.56이 나왔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는 요 면적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쪽 면적도 계산을 해야 돼요. p-밸류 계산할 때. 오케이. 그러면 p-밸류는 stat norm 뭐를 사용해야 될까요? 양쪽, 그러니까 요 면적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쪽 면적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면적 계산해서 더블을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면적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바이벌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stat에 요게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값을 취하고 그래서 여기 더블을 치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여기에 양수가 될 거고요. 여기에 서바이벌 펑션을 계산하면 유면적이 될 거고요. 그거 지금 오른쪽만 계산했는데 왼쪽에도 똑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을 계산을 해줘야죠. 오케이. 그래서 p-밸류가 스태티스틱은 1.56이 나왔고요. p-밸류를 계산했더니 11%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선택은 뭔가요? H0인가요? H1인가요? H0. 힘들어 보세요. H0. H1. 지금 헷갈리네요. p-밸류 계산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p-밸류를 알파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작기만 하면 H1을 선택.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p-밸류를 계산을 해서 5%보다 작다 그러면은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5%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p-밸류 계산했는데 p-밸류가 5%보다 작다 그러면 얼터네이티브를 선택. 이게 약간의 그 포멀리즘이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고 p-밸류가 뭔지 알파가 뭔지 그거를 이해를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G냐, T냐, F냐, 카이스큐냐 그것만 바뀌지 나머지 프로세스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거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거고 그런 널 하이퍼시스 하에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거고 그러면 크리티컬 리전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p-밸류 계산할 적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양쪽이냐 그걸 다 계산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 p-값이에요. p-값을 계산하면 알파랑 비교를 하고요. 알파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P값이 작으면 H1을 서포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왔고요. 이 경우에 P값이 5%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여기 한번 요걸 봅시다. 오케이. 지금 N은 120명이고요. 그 중에 40명이 1이에요. 그러니까 P 해시의 40분의 40 나누기 120이고요. P가 0.26이고 요번에는 이게 0.3이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우리가 요거 P0라고 할게요. 얼터네이티브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P0가 0.26입니다. 그러면 지분포인데 이제 크리티컬 리전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둘 다냐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H1이 true라고 그러면 P가 P0보다 클 거고요. 그러면 P 빼기 P0 스퀘어 루트 P0 1 빼기 P0 N 여기가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생기는 거. 네? 여기 P 해시 아니고 P인데 오케이. 그래서 이게 스태티스틱이고 P-밸류는 지금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태티스틱 계산을 하면 이쪽이니까 서바이벌 펑션 쓰면 됩니다. stat norm 서바이벌 펑션 그래서 이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여기 자꾸 P 해시 들어갔는데 여기 P 해시 들어가면 컨피던스 인터벌 할 때 그렇고요. 여기 null hypothesis testing은 요 스태티스틱 계산할 때 null 상황 속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 들어갈 때 P 해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이 1.8316 나왔고요. P-밸류 계산할 때 면적을 계산할 때 양쪽 사이드가 아니고 오른쪽 사이드만 계산을 하고요. 지금 3.3% 정도 나왔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건 P-밸류 계산했더니 3%가 나왔고요. 알파 5%로 하면 이거보다 작죠? 그러면 뭘 선택해요? P가 알파보다 작으면 뭘 선택해요?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외우세요. P가 작으면 H1. 그러니까 P가 작으면 H1이다.
근데 뭐보다 작냐? 알파보다 작아. 네,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그 원리만 이해를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나오면 H1 상황에서 데이터가 어디에 꼽힐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널 상황 속에서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T도 나오고 F도 나오고 뭐 카이스퀘어도 나오고 G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터네이티브 상황이라면 스태티스틱이 어디에 꼽힐 거냐? 그러면 이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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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히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P 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P 값이 작으면 H1이다. 네, 다음 시간에 이그젬플을 몇 개 더 해볼게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